예전에는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빠졌어요. 근데 요즘은 적게 먹고 운동하면 100점 100패예요. 그거는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 지방에서 분비되는 온갖 나쁜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저는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모든 환자들에게 권해요. 그리고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각종 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에 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정상화됐고 관절염이 있던 사람들도 관절염이 좋아지더라 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조상님들의 개념으로 비만은 뚱뚱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에요. 비만은 결국은 이제 내장지방을 더 크게 만들게 되고요. 이 내장지방이 쌓이면 이 지방에서 분비되는 온갖 나쁜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그리고 관절염, 암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이 비만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자 또 질병 그 자체입니다. 비만 클리닉의 환자들이 점점점 안 좋은 모습으로 오세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주로 제가 비만 환자들을 온 분들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분들이 제일 많지만 폐경기가 되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찝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요 젊은 마른 비만 여성 환자들 그리고 젊은 상공사공 남자 환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세대가 우리 현대의 시대가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풍토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비만에 대처하는 능력을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의 정도도 상당히 심해져서 고도 비만이라고 하죠. 아주 중증의 고도 비만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에는 정말 저희 비만 클리닉 침대가 버텨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좀 오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마른 비만과 일반 비만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보자면요. 마른 비만은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비만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 근육량을 갖고 있는데 지방이 많아서 비만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도 쉽고요. 건강을 그렇게 해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른 비만 환자들 20, 30대 젊은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많은데 근육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아요. 또 이 지방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장지방으로 막 와 있어요. 젊은 여성들은요. 폐경기 전까지 내장비만이 잘 안 쌓이는데 내장비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장비만이 폐경기 이전에는 잘 안 쌓였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성의 복부 안에는 아이가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다 지방을 안 쌓은 거예요. 결국 거기다 안 쌓게 하고 팔이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쪽에 이제 쌓이게 한 거죠. 임신과 출산, 수유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다 이제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쌀 데가 없어서 내장병까지 쌓이면요. 이제는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다낭성 난소증도 생기고 불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비만은요. 일반적인 비만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운동 습관, 식습관으로 생긴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 때 각종 성인병의 위험, 거기다가 이제 근골격계가 약해지면서 넘어지면 골절되는 골다공증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일반인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비만 환자에게 10% 감량이라는 것을 저는 상당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90kg 환자가 왔는데 우리 빨리 빼가지고 한 50kg까지 갑시다 하면은 환자분들 포기해버려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먼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목표는 50kg지만 처음에 우리 2-3달 동안은 체중의 10%를 뺍시다. 90kg면은 9kg 빼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환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체중의 10kg를 뺐더니 각종 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에 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정상화됐고 또 이런 환자들도 완화가 됐고 그리고 관절염이 있던 사람들도 관절염이 좋아지더라 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중의 10%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내가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 체중이 70kg야 그러면은 7kg를 빼야겠어. 이것을 3 내지 6개월 동안 나는 성공을 하겠어 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의 다이어트는요 과거의 다이어트와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전에는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빠졌어요. 근데 요즘은 적게 먹고 운동하면 100점 100패예요. 그거는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현대에는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음식도 시켜 먹고 그리고 스마트폰 보냐고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우리의 환경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야경 그리고 밤문화 이런 것들이 불빛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잠을 또 못 이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재택근무
근무도 많아지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낮에건 자고 그냥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들이 길들여져 버렸어요. 이게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1번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크게 두 가지 노벨상을 받은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는요 오토파지라는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는요 생체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오토파지는 뭐냐면요, 우리 몸이 기아에 시달리고 배가 고프니까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더라,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더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생체식이라는 개념은요, 낮에는 먹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게 깨졌기 때문에 비만이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건데, 낮에는 먹고 운동하고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이것을 맞추자는 거예요. 밤에 꼼꼼한데 먹으면은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같이 만든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단식의 효과 중에 좋은 효과가 많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단식을 계속 며칠 할 수 없으니까 간헐적으로 해서 만들자,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 방법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것이 FMD,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올바로 바로잡고 우리의 여러 가지 교란된 호르몬과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겠어요. 저는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간헐적 단식을 모든 환자들에게 권해요. 환자분이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첫 끼 식사하는 시간, 마지막 식사하는 시간을 다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하시라고 조언을 해주고 간헐적 단식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습관을 잘만 가져간다면 엉망이 되었던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성인병도 예방이 되고 건강도 되찾고 체중도 빠지는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없어요. 자기 습관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종달성 인간이다 그러면 아침 드시고요, 저녁을 좀 일찍 마무리하고 밤 사이에 굶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밤에 일하는 부엉이형 인간이다 그러면 밤에 늦게까지 드시고 아침을 굶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어두워지는 시간에 공복을 지켜서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을 지키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되도록이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그리고 낮에는 해가 뜨면 움직이고 먹자라는 걸 꼭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공복 시간이 오래돼서 첫 끼를 먹는 그 시간에 음식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내가 10시까지 굶어야 돼 그러면 5, 4, 3, 2, 1 해가지고 10시에 땡 되자마자 정말 자기가 먹고 싶었던 캐러멜 마키아토하고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요, 간헐적 단식은 하나만화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또 망칠 수가 있어요. 굶으면 굶을수록 첫 끼 식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굶은 사람이 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160까지 올라갈 게 1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마무리하고 첫 끼 식사를 먹는 시간이 아침이 됐던 아점이 됐던 점심이 됐던 그 첫 끼의 식사를 정제된 탄수화물을 절대 줄이셔야 되고요, 풍부한 야채와 그리고 단백질, 아주 좋은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다이어트에서 끊어야 될 게 당 독소예요.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의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여기저기 쓰다가 최종 분해되고 잘게 썰려서 마지막에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최종 당화산물들은 나가지 못하고 몸에 독소로 작용하면서 여기저기 달라붙어요. 그게 피부, 눈, 간, 여러 가지 장기, 뇌까지도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독소 뭐예요? 당독소 관심 없어요 하시는 중년 여성분들한테 제가 당독소는 피부 노화와 주름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당독소는요,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독소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몸의 콜라겐도 제 역할을 잃기 때문에 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줄이셔야 되는데,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요, 대표적으로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에 많습니다. 당이 들어가고 아미노산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굽고 튀기는 게 제일 나빠요. 그 제일 나쁜 거는 직화구이겠죠. 그리고 바삭하게 구워서 먹는 감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 없이 바삭하게 튀기는 이런 과정에서 당독소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또 하나는 담금이나 청 같은 데도 당독소가 많습니다. 그거 몸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일의 담금과 청에 상당히 많은 당독소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당을 가열을 하면 갈색이 되면서 우리가 달고나처럼 그런 색깔을 띠죠. 그리고 또 가열을 하거나 청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 갈색을 띠게 돼요. 이것이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래서 갈색을 띠면서 맛의 풍미를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 반응이 일어나면 당독소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 독소가 많은 이러한 직화구이, 그다음에 물 없이 튀기는 것들, 그다음에 과일, 청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당 독소의 중요함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환자분들께도 당 독소를 저감하는 치료법도 쓰고 있는데요. 당 독소를 줄이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당 독소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수치도 떨어져요. 당 독소의 수치도 떨어지지만 환자분들 스스로 피로감을 정말 덜 느껴요. 그리고 피부도 맑아졌다 그러고 주름도 덜 생겼다 그러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당 독소를
줄이신 분들이 정말 나 요즘 몸 좋네? 당독소 한번 재볼래요? 재보면 당독소가 처음에 쟀던 것보다 쭉 떨어져 있어요. 당독소는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독소를 줄이는 식사법을 갖고 당독소를 줄이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가지시면 다이어트가 일단 잘 되고요. 그다음에 노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젊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채죠. 칼로리도 적고 섬유질도 많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야채를 충분히 드시는 걸 항상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양질의 단백질은 우리 몸의 포만감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시켜주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기초대사량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은 일단 계란이 있겠고요. 두 번째 콩류가 있는데 낫또라든지 무가당 두유, 두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제품에서 유래한 단백질인데요. 이것들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같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땅콩 버터라 그래서 땅콩을 버터처럼 만든 건데 무가당 땅콩 버터는 상당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의 보급원이면서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샤브샤브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샤브샤브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좋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100도씨 물에서 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 천천히 끓여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100도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에어프라이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당독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샤브샤브는 끓어봤자 100도예요. 그것도 거기다가 야채 많이 먹죠. 단백질 삶아서 먹죠. 하다 보니까 샤브샤브는 상당히 좋은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현대인들의 다이어트에서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밤에 깨서도 먹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아무 때나 나와요. 그러면 아무 때나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축적하는 기전이 발전되고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쓰면 쓸수록 발전되는 장기들이 많은데 우리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장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췌장이 작아요. 그래서 혈당을 아무 때나 마구마구 나오게 하는 생활 습관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은 정말 버리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규칙적으로 내가 음식을 먹고 그 나머지 시간을 쉰다 이런 습관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면 습관이에요. 현대인들 다이어트에서 다이어트 할 때 하라고 하는 순위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운동보다 수면을 더 많이 따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공 발광 조명이에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TV 같이 인공적으로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뇌는 낮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고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휴대폰 멀리 하시고 조용하게 해놓고 암막 커튼 치시고 깜깜하게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이 잠자는 습관을 잘못 들이기 때문에 잠을 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보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도 잘 되게 지방세포를 정리를 해주는데 이 시간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제때 잘 지키고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요. 혈중 농도를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도 그만큼 세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만감을 못 느껴요. 우리 뇌는 음식이 들어온 뒤에 20분 정도 후에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15분 정도의 밥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벌써 음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 또 우리는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못 느낀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빨리 먹는 게 나쁘다는 생각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어야겠죠. 그리고 식사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보장을 해서 최소한 20분 이상을 천천히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휴대폰 보면서 다른 거 TV 보면서 먹는 습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는 습관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 중에는요. 한 숟갈을 입에 넣고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계속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놔라. 그렇게 되면은 더 씹는 시간이 많아지고 천천히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쓰면 또 천천히 먹을 수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이용해서 식사를 해라 이런 분들도 계시죠. 살을 뺄 때 다이어트를 할 때 급하게 체중 감량을 하면요 다시 급하게 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요 항상성이라는 걸 항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70kg 몸에서 60kg로 다이어트를 한 달 사이에 쭉 뺐다라고 하시면은요 한 달 사이에 정말로 온 노력을 다해서 70kg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머리에서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빼는 다이어트는요 100점 100패예요. 거기다가 빨리 뺄 때는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과 수분이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빼야 되는데 자 3개월에 걸쳐서 자기 체중의 10%를 빼기로 했다 그러면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빼시고 뺀 체중을 6개월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서는 이 체중이 내 체중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뺀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뺄 때는 천천히 빼셔야 된다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50점 이하로 말씀드리겠어요. 다이어트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음식은 정말 먹지 말아야겠다. 음식들이 좀 생겼어요. 4가지 음식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다이어트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요. 당독소라는 것도 높고 해서 비만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숫자로 나타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50점 이하로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먹방 같은 게 많이 나오면서 단짠 음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는 뭐 K푸드라고 하면서 물론 뭐 좋은 음식도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매운 음식들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거는 정말 안 좋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단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재생산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먹는 것들이 된다면 상당히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거고요. 또 다이어트에도 안 좋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다이어트를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거나 막 잘 먹었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음식은 정말 먹지 말아야겠다.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옆에 갖다 놔도 안 먹는 이러한 음식들이 좀 생겼어요. 제가 요 4가지 음식을 말씀을 드릴 건데 4가지만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끊어보시고요. 자제력이 생기신다면 조금 더 나쁜 것들을 끊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드린 거고 이 4가지 음식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4가지 음식은 다이어트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요. 살을 찌게 만들고 당독소라는 것도 높고 해서 우리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시리얼인데요. 바쁜 현대인들이 후룩 먹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시리얼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결국은 통곡류를 갈아서 씹기 쉽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설탕이라든지 당분들을 많이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시리얼이 처음 개발됐을 때 금욕주의자들이 성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것이 발전하면서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빨리 먹고 빨리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한테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엄청나게 상업화돼서 팔린 게 시리얼이에요. 그래서 시리얼은요, 물론 최근에는 이런 시리얼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잘 만들어진 시리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시리얼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시리얼은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 곡류에다가 설탕을 때려 부은 겁니다. 여기다가 우유를 타서 드시고 후루룩 먹고 나가면요, 혈당이 정상인들로 200 이상까지 치솟아 올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흔히 파는 시리얼을 한번 봤었는데요. 100g 중에 80g 정도가 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결국 거의 다 당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시리얼은 좀 있는데 섬유질 없어요. 그리고 뭐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시리얼 후루룩 먹고 나가시면 한 10시 정도 되면 배가 고프죠. 또 정제된 탄수화물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뜨리는 것이 이 시리얼이에요. 두 번째 음식은 감자튀김입니다. 감자튀김은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많고 맥주 먹으러 가도 감자튀김이 나오고 하는데 이 감자튀김은요, 감자 자체는 그렇게 우리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요, 만약에 삶은 감자하고 튀겨낸 감자하고 비교를 하자면요, GI 지수와 GL 지수가 이 튀겼을 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수준을 엄청나게 높인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튀겨내는 기름들이 보통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기름들은 쓴 거 또 쓰고 하는 기름들이 많고 대부분 트랜스 지방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당 독소의 문제예요. 당 독소는 좀 심각해요. 찐 감자와 튀겨낸 감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당 독소가 거의 한 90배 정도 높아졌다. 이런 보고들이 있을 정도로 당 독소라는 게 상당히 높아져요. 당 독소는요, 노화 비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튀겨낸 감자는 정말 안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과일 주스예요. TV에서 과일 주스 따라서 온 가족이 먹으면서 뭔가 건강해질 것 같고 해서 과일 주스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일 주스 먹고 집에 혈당계가 있으면 한번 재보십시오. 실제로 과일 주스에 과일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다 액상과당을 넣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최근에 카페처럼 과일 주스를 파는 전문점들이 여름이 되면 쫙 늘어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과일과 액상과당을 넣어서 주는데 그걸 가져가면서 또 꾹꾹 눌러서 액상과당을 넣어서 먹습니다. 이것은 결국 설탕물을 먹는 거예요. 과일 주스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갈아 먹는 과일 주스도 안 좋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물론 바깥에서 사 먹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집에서 먹는 과일도 갈아 드시지 마세요. 착즙이라든지 갈아내시면요, 그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됩니다. 우리가 과일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얘기할 때 좋은 점 중에서 섬유질이 많고요, 뭐 비타민이 많고 미네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섬유질이 다 파괴돼 버려요. 잘게 갈고 특히 착즙하면요, 섬유질 제로로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 수준도 빠르게 올리고 지방간을 만든다든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과일 주스는 정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과일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과일에 대한 문제는요,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연구는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과일을 얼마를 먹게끔 해서 한 달을 연구를 했다고 치자면 이 사람이 중간에 뭘 먹었는지 언제 잤는지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갖고서 연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거기다 과일은 더 어려워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일의 장점 분명히 있어요. 천연 항암제다, 천연 미네랄과 비타민의 보고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과일을 정상인이 먹는 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사증후군이 오신 분들,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 비만하신 분들은 과일을 좀 피하셔야 돼요. 과일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이 일반 탄수화물하고 조금 달라요. 일반 탄수화물들은요, 들어가면 췌장 혈당을 올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제 떨어뜨리죠. 그런데 과일은요, 우리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요, 바로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에 가서 대사가 돼서 중성지방으로 모여 있다가 또 쓸 때 되면 쓰죠. 적정히만 먹으면 상관없는데 여기에 대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과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현재 인슐린을 자극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정상인이 먹는 건 말리지 않지만 우리가 대사질환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이런 분들이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당도가 높은 과일일수록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과일들은 이 당도가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당도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우리 몸에 끼치는 해악들은 점점점 높아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단맛의 과일들을 좋아하고요. 상업적으로는 점점점 단맛의 과일들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점점점 달고 맛있는 과일을 먹다가 비만이 되고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간이 온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비만이거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일을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당도가 높은 과일들은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다 알아요. 먹어서 달달하고 느끼는 과일들은 대부분 당도가 높은 거고요. 과일을 먹을 때 추천되는 과일들은요, 첫 번째 단맛보다는요, 신맛이나 씁쓸한 맛의 과일이 좋고요. 물렁물렁한 과일보다는 단단한 과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갈거나 즙을 내거나 말린 과일은 피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일들이 뭐가 있느냐, 자몽, 그다음에 오렌지, 베리류 있죠. 크림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 베리류 이런 것들은 좋은 과일이고요. 야채지만 이제 토마토는 좋은 야채면서 과일이죠. 과채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토마토는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이 아이스크림 못 끊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술을 끊으라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밤마다 먹지 않으면 이 허기가 져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스크림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차게 해서 먹으면요, 단맛을 좀 덜 느끼고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 음식일수록 더 당분을 더 많이 추가하게 돼요. 같은 용적을 놓고서 같은 맛을 비교해 봤을 때 아이스크림으로 먹는 음식이 당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설탕 덩어리다 플러스 색소와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 덩어리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섬유질도 없고요, 영양분도 없습니다. 그냥 빈 깡통 단맛만 낼 뿐이에요. 고농도의 탄수화물일 뿐인 거죠. 그것도 불과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 능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비만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 점점 더워지는데 아이스크림 정말 피하셔야 돼요. 의외로 살이 안 찌는 음식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요, 땅콩 버터예요. 땅콩 버터는요, 고단백 식품이면서 양질의 지방을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땅콩 버터를 제대로 만들어내면요, 근육을 유지하고 체지방을 빼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포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땅콩을 먹을 때 서양의 큰 스푼으로 2스푼 정도가 하루에 적당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먹으면요, 정말 배불러서 더 못 먹습니다. 한 번에 그만큼 다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양질의 탄수화물에다가 당도가 적은 과일에
과일에다가 땅콩 버터를 발라서 먹는 것 상당히 좋은 생활 습관이고 다이어트 습관입니다. 그리고 땅콩 버터는요 최근 들어서 연구가 되는 것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과 다르게 지방을 태워주는 지방이기 때문에 땅콩 버터는 의외로 살찌지 않는 음식 중에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두 번째는 치즈예요. 치즈는 유제품이면서 이것을 농축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제 단백질의 보급원이고 잘 만든다면 당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치즈를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신다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천연 치즈가 99% 100%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치즈 중에서요.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저렴한 치즈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치즈도 많습니다. 이런 치즈, 나쁜 치즈를 피하시고요. 천연 치즈 100%짜리를 찾으셔서 드신다면 저는 이제 진료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꼭 먹을 때는 치즈 하나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까서 먹고 또 진료보고 하는데 빨리 먹을 수도 있거니와 포만감을 많이 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외식 샤브샤브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샤브샤브는요 당독소가 되게 적고 끓여서 고단백 음식에 고기와 야채들을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포만감도 상당히 좋고 중요한 건 저는 당독소 얘기를 하면서 샤브샤브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당독소를 많이 만들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고온에 물 없이 갑자기 튀기는 것들이 가장 당독소가 많습니다. 샤브샤브는 물에 끓이다 보니까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서 끓여 먹는 음식들이 가장 당독소를 적게 만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기와 야채 같은 것들, 어패류 같은 것들 충분히 넣어서 양질의 단백질과 섬유질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좋은데요. 마지막에 국수나 밥을 비벼서 먹지는 마십시오. 네 번째는 회인데요. 회는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상당히 많이 배가 불러요. 그래서 참치 무한 리필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게 되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회는요 상당히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을 하고요. 탄수화물은 거의 없으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에요. 포만감이 또 상당하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회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회에 들어있는 지방은 오메가3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혈관계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는 충분히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과일이에요. 제가 이제 의외로 살찌지 않는 음식에 다섯 번째 과일을 넣은 이유는요. 무조건 또 과일이 살찔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일 중에서도요. 단맛이 적고 우리가 씁쓸한 맛이 있거나 과육이 단단하고 이런 과일들은 좋은 과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리류라든지 자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적당히만 드신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너무 당도가 높은 과일들은 다이어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구분하시라는 의미에서 다섯 번째로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이 5가지 음식도요.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적당히만 드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겪은 일인데 술을 먹고 나면 그렇게 라면이 땡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고 잃었던 식욕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이겠죠. 라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건라면도 나오고 생라면도 나오고 해서 좋은 라면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이잖아요. 통곡류가 아니고 밀을 갈아서 면으로 만들어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미료라든지 우리 입맛을 계속 당기게 만들기 때문에 라면은 정말 사악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먹으면요 또 먹고 싶어져요. 저는 라면은 아무리 좋은 라면이 나오더라도 다이어트에는 좀 피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식욕이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라면에 한 번 맛들이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아주 강한 자제력이 있는 분들은 드십시오. 그런데 보통 자제력으로는 라면을 조절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는 살이 되게 많이 쪘었어요. 그전에서도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고 있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체중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너무 방심을 했죠. 그래서 술도 먹고 회식도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하다 보니까 40대가 넘어가서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살이 되게 많이 쪘었어요.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살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얘기했던 것들이 음식을 끊고 자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끊었을 때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일 도움을 받았던 것이 결국 간헐적 단식이에요. 먹고 싶은 것들은 식사가 허용된 시간에 조금씩 먹다가 이제 공복 시간을 길게 늘리고 하다 보니까 체중은 빠지고 건강에 돌아오고 그 식사 허용 시간에도 점점점 건강한 식사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가 잘 되고 지금은 뭐 계속 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하고 이럴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크게 얘기를 한다면 입에서 자극적으로 맵고 짜고 단맛의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고소하고 담백하고 묵직한 맛을 즐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을, 이런 입맛을 길들여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정말 당분이 거의 없는 크래커를 입에 넣고서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신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거를 씹어 먹으면서도 단맛을 못 느끼세요. 그런데 정말 탄수화물 중독에서 해결이 되고 다이어트를 잘 하시고 내가 음식에 자제력이 생기신 분들은 그 크래커를 입에 넣고서 씹어서 몇 초 지나면 단맛을 느끼세요. 그 정도로 같은 음식인데도 우리 입맛이 단맛 그리고 맵고 짠맛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무리 단 것을 먹어도 점점점 그 단맛을 더욱더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거든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 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몽을 먹었는데 아우 쓰기만 해. 이거는 탄수화물 중독이 아직 있는 분들이고요. 자몽을 먹었는데 맛있네. 이런 분들 계세요.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져나오니까 사소한 음식에서도 샐러드만 먹는데도 너무나 달고 맛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을